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현재 회사에서 5년 전 처음으로 받았던 초봉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시원하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캐나다 오면 개발자는 무조건 이 정도는 받아 라는 정답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참고하시기에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일단 제 초봉은 2015년의 데이터이기에 급성장하고 있는 최근 시장 가격으로는 같은 조건에서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매년 연봉이 어떻게 증가하였는지, 왜 증가하였는지 상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며 아무래도 어느 정도 스펙이면 이 정도를 받는 건지 비교를 위해 대충의 스펙을 공개한 뒤 연봉을 훨씬 더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공유할 예정이니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직장을 잡았을 때의 오퍼레터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컴펜세이션이죠. 제 첫 연봉은 캐나다 달러 75,000불이었습니다. 그 당시 글래스도어에서 67,000이 이 회사 초봉 평균이라 하길래 저도 면접 때 67,000을 요구했지만 매니저가 알아서 같은 스펙의 신입들은 75,000으로 모두 같게 맞추어 주었었습니다. 세전으로 월 6,250불 정도 받게 되는데 캐나다 회사들은 대부분 2주마다 급여를 받기에 6,250불의 반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들어옵니다. 저희 회사는 보통 매년 9월에 연봉 인상이 있는데 제가 7월 입사하였기 때문에 같은 해에는 연봉 인상이 없었습니다. 자, 이번은 그 다음 해의 연봉 변화입니다. 총 연봉의 2%를 올려주어 1,500불이 오른 76,500불이 되었습니다. 세전으로 한 달에 6,375불, 한 달에 100불 정도 오른 셈이라 연봉 인상이 전혀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입니다. 이번엔 조금 더 많이 올려주어 3.5%인 2,676불이 인상되어 79,176불이 됐습니다. 세전 월급은 6,598불이 되었지만 아직까진 오른 게 체감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해를 보겠습니다. 이번 해에는 승진이 있었습니다. 처음이 그냥 개발자였다면 이제 중급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승진 시험 이런 거 없이 캐나다에서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됩니다. 승진으로 연봉이 12,600불이 올라 91,776불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7,648불이 되어 오른 게 조금 체감이 되긴 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랜덤하게 8,887불을 올려주어 10663불이 되었습니다. 입사한 지 4년이 되어서야 식스피겨를 찍게 됐네요. 보통은 매년 0에서 4% 사이로 올려주는데 이번 해에는 시장 가격을 맞추어 주기 위해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크게 연봉 인상을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다니는 회사가 시장 가격에 비해 많이 낮다는 것을 회사 자체도 알고 있었기에 직원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주변에 있는 다른 회사들로 10에서 20% 연봉 인상을 받으며 이직을 많이 나간 게 영향이 있었나 봅니다. 세전 월급으로 8,388불이 되어 살짝 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바로 인상이 없었고 6개월 정도가 더 지나서야 연봉 인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인데요. 전체 연봉의 3.1%가 올라 3,124불이 오른 103,788불이 되었습니다. 세전 월급은 8,649불이 되었습니다만 체감은 크게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현재 회사에 입사하여 5년 넘는 기간 동안 받았던 연봉 및 연봉 인상 내역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한 회사에 머물 땐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 매년 0에서 5% 사이로 인상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승진이 되는 경우에는 대략 15% 혹은 회사에 따라 그 이상을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한 해 특이하게 시장 가격을 맞춰주기 위해 조금 더 인상을 해주긴 하였는데 많은 회사들이 경쟁이 되어 올려준 듯 싶습니다. 간단히 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캐나다에서 4년제 유니버시티를 나왔습니다. 학교 성적은 상당히 안 좋았으며 코업 경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별로 영향력은 없었지만 자격증은 2개 정도 딴 것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학벌과 연봉을 비교해 본 결과 2년제 컬리지를 나온 동료는
저보다 대략 15,000불 정도 낮은 연봉을, 대학원을 나온 동료는 저보다 대략 15,000불 정도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초봉만을 비교했을 뿐이므로 경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5년 전 저와 함께 이 회사에서 첫 일을 시작했던 동료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2년 되자마자 이 회사를 나갔고 그 회사에서는 3년이 되자마자 한 번 더 이직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로 말은 안 해주었지만 대충 들은 바로는 지금 새로 간 회사에서 15만 불 이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직, 바로 이것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캐나다나 미국에서 연봉을 크게 올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와 다르게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직을 하며 몸값을 올립니다. 캐나다에서 개발자를 하실 분들은 높은 연봉이 탐나신다면 이직이 유일한 답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제 연봉이 캐나다 개발자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레벨스tat FYI에서 보면 제 현재 연봉은 캐나다 하위 20%에 속하는 연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발에 크게 재능이 없는, 개발을 그냥 일로서 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이직 없이 여기서 안주하고 있는데,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훨씬 더 위로 갈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알려드린 단순한 연봉보다 더 중요한 세금 및 모든 것을 제한 실수령액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전에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